2022-2023 시즌 UEFA 챔피언스 리그 8강전 2차전 첫날 경기가 방금 막 마무리됐습니다. 4강전에 오른 두 팀이 결정이 됐는데요. 아쉽게도 김민재 선수가 활약 중인 나폴리가 구단 창단 후 첫 4강 도전에는 실패했습니다. 리그 내 라이벌이었던 AC밀란과의 맞대결 1차전 0대1 패배에 이어 2차전 홈경기 1대1 무승부, 후반 추가 시간 극적인 추격골, 좀 만회골이 나오면서 기적을 노려봤는데 결국 뒤집기에는 실패했습니다. 흡이차 크바라첼리아의 아쉬운 페널티킥 실축도 있었는데요. 김민재 선수가 경고 누적 징계로 빠지다 보니까 수비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공격 전개까지 되지 않으면서 김민재 선수의 영향력이 얼마나 나폴리에서 큰지를 역설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나폴리의 챔피언스리그 8강 탈락, 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이날 경기 깜짝 선발 출전한 은돔벨레 카드는 왜 실패로 돌아갔는지 주요 장면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나폴리가 AC밀란과 8강 2차전 1대1로 비기면서 합계 1무 1패 1대2로 밀리면서 탈락을 했고요. 같은 시간에 열린 레알 마드리드와 첼시와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는 첼시가 레알 마드리드와 홈 경기에서 또 한 번 0대2 패배, 합계 2패 0대4로 열세를 보이면서 탈락을 했습니다. 이 경기에 대해서는 부버지 김현민 기자의 상세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요. 우선 나폴리와 밀란의 경기가 어땠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발 명단 살펴보면 말씀드렸다시피 김민재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빠졌고요. 또 잠보 앙귀사 선수도 밀란과의 1차전 퇴장당하면서 뛸 수 없었어요. 수비 라인에서 김민재 선수의 공백은 브라질 출신의 왼발잡이 센터백 주앙 제주스가 라흐마니와 짝을 이루어서 센터백으로 나왔고요. 미드필드 라인에는 로보트카와 치엘린스키의 파트너로 은돔벨레가 선택이 됐습니다. 엘마스 선수가 좀 낫지 않을까 싶기도 했는데 은돔벨레 선수 최근에 좋은 폼을 보이지 않았나 이런 평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격 라인은 폴리타노, 오시멘, 크바라첼리아로 구성이 됐는데 은돔벨레 선수의 이제 패싱 능력, 그리고 이제 오시멘 선수가 복귀하면서 오시멘에게 줄 수 있는 이 키패스 능력, 이런 점들을 조금 높게 산 게 아니냐. 엘마스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직접적으로 득점을 하는 데 있어서 능한 선수이고, 또 최근에 오히려 이 선수의 경기력이 좋지 않았나 싶었는데 스팔레티 감독의 선택은 은돔벨레였거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은돔벨레 선수는 별다른 활약하지 못했고, 오히려 은돔벨레가 빠지고 엘마스가 들어온 이후에 후반전 경기력이 살아났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여러모로 좀 아쉬운 운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난 주말 볼로냐와의 세리아 경기에서 대대적인 로테이션을 가동한 AC밀란, 사실 8강 1차전 경기에서 김민재 선수와 경합하는 과정 속에 지루 선수가 발목 부상을 당해서 이번 경기 뛸 수 없을 수도 있다, 뛰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 지루가 빠질 수 있다라면 또 나폴리에게는 이점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지루 선수가 경기 전에 훈련을 정상적으로 소화했다는 소식과 함께 지루, 레앙, 데아스로 이어지는 주전 공격 라인이 구성이 됐고요. 미드필드 라인 역시 크루니치, 토날리, 베나세르, 즉 8강 1차전에 잘했던 선수들이 모두 출전을 했습니다. 수비 라인 역시 주전 라이트백인 칼라브리아가 몸 상태를 확실하게 회복한 이후 포백의 운영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됐고요. 또 테오 에르난데스, 올 시즌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 밀란 최고의 선수로 활약하고 있는데 레프트백으로 선발 출전했고, 덴마크의 베테랑 수비수 카에르, 그리고 잉글랜드 수비수 토모리가 센터백 조합을 이뤘고요. 프랑스 대표 골키퍼 메냥이 골문 지켰습니다. 나폴리는 4-3-3으로 경기했고 밀란은 4-2-3-1이었는데 중앙 미드필드인 베나세르를 전진 배치시켜서 전방에서 압박도 해주면서 또 공격 가담에 있어서도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는, 공수 안정을 꾀하는 그런 운영을 보였다고 할 수 있겠고요. 나폴리 같은 경우에는 폴리타노가 로사노 대신 선발 출전했는데 이 부분은 역시 공격적으로 크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은 면이 있었고, 앙귀사가 빠지면서 미드필드 라인의 역동성도 부족했고, 또 김민재 선수가 빠지면서 후방 지역의 빌드업이나 공간 커버나 또 이제 1대1 경합 상황에서의 좀 우격 따짐, 이런 부분들도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무엇보다 이제 레앙 선수의 단독 돌파라든지 지루 선수와의 이제 1대1 경합 상황에서 좀 어려운 모습들을 보이다 보니까 마리오 후이드 흔들렸고, 라흐마니도 흔들렸고, 디 로렌초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펼쳐지다 보니까 나폴리가 전반적으로 안정감 없이 경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쫓아가야 하는 나폴리였기 때문에 경기 초반에는 먼저 많은 슈팅을 때렸는데요. 전반 5분에 마리오 후이 선수가 왼발 프리킥 직접 슈팅 기회를 얻었는데 이 슈팅이 이제 수비벽에 맞으면서 무산이 됐어요. 그리고 9분에는 크바라첼리아 선수가 이날 그래도 왼쪽에서 활발한 돌파를 펼쳤는데 가운데로 접고 들어오면서 슈팅한 오른발 슈팅, 니어 포스트를 노렸지만 메냥 골키퍼가 잘 포착해서 선방했습니다. 20분에는 폴리타노가 오른쪽에서 가운데로 접고 들어오면서 왼발 중거리 슈팅을 시도했는데 이 역시 니어 포스트를 잘 노렸지만 메냥의 선방에 막혔고요.
20분 이렇게 몰아치던 나폴리가 불운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왼쪽 수비수인 마리오 후이가 조금 불필요하게 레앙 선수의 돌파를 가로막다가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상황이 포착이 됐고 페널티킥이 선언이 되는데요. 일찌감치 이 선제골을 내줄 경우 이미 1차전에서 0대1 패배를 당한 나폴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었는데 22분 키커로 나선 지루 선수의 슈팅을 메렛 골키퍼가 확실하게 선방을 잘 해내면서 집중력을 유지해주면서 위기를 넘겼고 또 이 장면을 통해서 나폴리가 사기를 오히려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됐습니다. 실제로 이 장면 이후 26분 나폴리가 또 한 번 좋은 공격 장면을 만들었는데요. 은돔벨레가 디로렌초의 오버래핑에 맞춰서 좋은 스루 패스를 내줬고 디로렌초가 컷백을 내주면서 이선 공간에서 치엘린스키에게 슈팅 기회가 열렸는데 사실은 수비가 꽤 먼 거리에 떨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치엘린스키가 조금 성급하게 슈팅을 한 것이 메냥 골키퍼의 정면으로 허무하게 이어졌어요. 한 번 더 치고 들어가서 각도를 만들었어도 좋았을 것이고 어떻게 보자면 공격에 있어서 0점 조절을 확실하게 하고 슈팅했다라면 조금은 이제 선제골에 가까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는데 마음이 급하다, 조금 노련미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껴졌던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밀란의 공격이 또 한 차례 있었는데요. 28분에는 토날리가 지루와 주고받으면서 연계 플레이가 이뤄졌고 지루 선수가 왼발로 빠르게 슈팅을 가져간 게 메렛 골키퍼의 정면으로 이어지면서 막혔습니다. 1진1퇴의 공방전이 벌어진 와중에 나폴리가 또 하나의 악재를 겪게 되는데요. 31분 전방 압박을 시도하면서 테오 에르난데스를 괴롭히던 폴리타노 선수가 방향 전환 과정에 발목 부상으로 혼자 쓰러지고 말았어요. 굉장히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고 결국엔 34분 폴리타노가 교체되는 과정에 로사노가 투입되게 되는데 이 장면 직전에는 또 공을 걷어내던 마리오 후이 선수도 스스로 이제 근육 부상을 입게 되면서 올리베라와 교체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물론 마리오 후이 같은 경우에는 페널티킥을 내준 장면을 비롯해서 수비적으로 흔들리고는 있었지만 전반전 이른 시간에 두 장의 교체 카드를 부상 때문에 사용하게 된 것은 스팔레티 감독의 경기 운영에 있어서 분명히 부담이 될 수 있는, 또 선수들의 체력 관리에 있어서도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실제로 이 두 명의 선수가 불의의 부상으로 교체된 이후에 나폴리가 선제골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43분 자기 진영 왼쪽 하프 스페이스에서 공을 잡았던 하파엘 레앙 선수가 단독 돌파로 나폴리 수비 서너 명을 혼자 제쳐내면서 문전까지 진입을 했어요. 마치 과거 이제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번리와의 경기에서 미친 질주로 푸스카스상에 수상했던 그 멋진 골을 넣었던 것처럼 거의 추풍 낙엽처럼 나폴리 수비수들이 무너졌고 이 과정에서 어떤 선수들도 제대로 저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이타적으로 가운데서 버티고 있던 지루에게 패스를 내줬고 지루가 깔끔한 논스톱 슈팅으로 마무리해 이날 경기의 선제골이자 1, 2차전 합계 2대0을 만드는 골을 넣었는데요. 사실 레앙 선수에게 차례차례 선수들이 무너질 때 은돔벨라도 제쳐지고 라흐마니도 무너지고 디로렌초도 무너지고 컷백이 들어왔을 때 커버 플레이도 되지 않았었는데 만약 김민재 선수가 있었다면 조금 빠르게 본인이 왼쪽 센터백이지만 오른쪽 센터백의 영역까지 따라가서 좀 막아주지 않았을까, 혹은 레앙의 컷백이 나왔을 때 지루의 앞쪽을 확실하게 잘 커버하면서 괴롭혀주지 않았을까, 김민재 선수가 있었다면 이 실점은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드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결국 선제골을 내주면서 나폴리가 전반전을 마무리했는데요. 폰몹 기준 통계 기록을 보자면 나폴리가 무려 70%의 볼 점유율을 기록하고도 13의 경기를 하고 말았어요. 슈팅 숫자도 10대4로 앞섰는데 기대 득점 기록을 보면 나폴리의 이 슈팅들이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나폴리의 기대 득점이 0.47골, 밀란은 1.94골에 달했는데요. 물론 페널티킥을 얻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밀란 같은 경우에는 4차례의 슈팅 중에 무려 3차례의 빅찬스를 만들었고 유효 슈팅도 밀란이 3개, 나폴리가 2개였어요. 즉 밀란이 1차전의 승리를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배후에 내려와서 상대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경기를 했다. 볼 점유율은 내줬지만 또 공격 위협도 그래프를 보더라도 나폴리가 훨씬 더 우세한 상황이었지만 결국에는 결정적인 슈팅을 허용한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전반 막판에 이 골이 나온 시점을 기준으로는 굉장히 조금 지치고 기력을 잃은 나폴리를 괴롭혔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후반전 시작과 함께 그래도 나폴리가 힘을 냈습니다. 하프타임에 많은 선수들이 스팔레티 감독과 함께 으쌰으쌰한 것 같은데 크바라첼리아가 또 한 번 왼쪽 측면에서 가운데로 치고 들어오면서 개인 능력으로 슈팅을 끌어냈거든요. 하지만 이 수비를 벗겨 때리려고 했던 오른발 슈팅이 크로스바까지 넘기면서 무산이 됐습니다. 58분에도 크바라첼리아가 비슷한 위치에서 두 명의 밀란 수비를 제치고 들어가며 왼발 슈팅까지 가져갔는데 이 슈팅도 빗나가면서 확실히 이번 경기 선수들의 마음이 급하다, 슈팅이 좀 뜬다, 이런 느낌들이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 이제 밀란에서는 부상 선수가 발생하면서 나폴리가 오히려 힘을 낼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밀란의 이선 공격진 중에서 가장 위협적이라고 할 수 있는 브라임 디아스가 59분 좀 몸 상태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서 메시아스로 교체가 됐는데요. 그런 가운데 나폴리가 계속해서 공격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60분 은돔벨레의 패스를
어시스트를 받은 로사노가 가운데로 꺾어 들어오면서 커트인에 성공했고 왼발 가바차기 슈팅을 시도했는데 이 슈팅이 역시 빗나갔어요. 제대로 스핀만 먹었다면, 감겨 들어갔다면 골문 왼쪽 상단 구석으로 찔러 들어가면서 이제 동점골이 나올 수 있었고, 사실 이제 유럽 대항전의 원정골 우선 원칙이 사라졌기 때문에 여기서 2대1로 만든 다음에 연장전까지 끌려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빠른 좀 동점골이 필요했거든요. 이 장면 이후에 스팔레티 감독은 63분 전술적인 교체를 하게 되는데 은돔벨레를 빼고 엘마스를 투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교체 이후 조금 더 나폴리의 공격이 활발해졌는데요. 밀란 같은 경우에는 1차전 부상 우려가 있었던 지루 선수가 결국 이 경기 도중에도 조금의 이제 부상을 느끼면서 오리기와 교체되는 상황이 됐고, 그 뒤로는 나폴리의 일방적인 공사가 펼쳐졌어요. 특히 74분에는 디 로렌초의 오버래핑에 이은 크로스를 수비수인 라흐마니가 헤더 슈팅으로 연결하면서 또 한 번 아슬아슬하게 득점 기회를 놓친 장면들이 있었는데, 나폴리 같은 경우에 이런 강행군 일정 속에 로테이션을 많이 가동하지 않은 문제를 겪은 것 같습니다. 이날 경기 말씀드린 대로 전반전에 이미 2명의 선수가 부상으로 빠졌고, 또 오시멘 선수 역시 최근 후반기 들어서 부상 때문에 고생하다가 이제 겨우 복귀를 했고, 그 외에도 많은 선수들의 몸 상태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라흐마니 역시 이 장면 이후에 근육 통증을 호소했기 때문에 74분에 웨스티고르 선수와 교체가 됐고요. 또 시에리스키 선수가 이제 미드필더로서 큰 영향력을 보이지 못하다 보니까 스트라이커인 라스파도리를 투입하면서 좀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그런 가운데 80분 나폴리가 쫓아갈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기회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디 로렌초가 오른쪽을 돌파해서 연결한 컷백을 토모리가 막기 위해 몸을 던졌는데 이게 손을 맞는 것이 명확하게 포착이 되고 핸드볼 파울이 명확하게 포착이 되면서 주심이 페널티킥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전반전에 지루가 놓쳤다시피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다시피 나폴리 역시 이 기회를 살리지 못했는데요. 82분 키커로 나선 크바라첼리아의 오른발 슈팅이 골문 왼쪽 하단 구석을 강하게 노렸는데 정말 잘 찼다고 할 수 있는데 메냥 골키퍼가 미리 방향을 읽고 몸을 쭉 뻗으면서 막아내는 정말 대단한 선방을 펼치면서 쫓아갈 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나폴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공격을 펼쳤는데요. 88분에는 코너킥 상황에서 올리베라의 헤더 슈팅이 골대 옆으로 빗나갔어요. 계속해서 몰아치던 나폴리가 후반 추가 시간 3분 왼쪽 측면에서 올라온 크로스 패스를 오시멘이 다이빙 헤더로 연결하면서 득점을 했고, 이렇게 이제 이날 경기의 1대1 동점골이자 합계 스코어 2대1을 만들면서 이제 남은 시간 한 골을 더 넣을 수 있는 그 기적의 드라마를 꿈꿨는데, 이 경기에 추가 시간이 4분 주어졌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이게 추가 시간 3분에 나왔기 때문에 1분이 남았는데 골을 세레머니를 하진 않았지만 공을 갖고 가는 과정 속에 메냥이 이제 공을 못 가져가게 좀 괴롭히는 좀 비매너 플레이도 있었고, 시간이 지연되는 플레이도 있었고, 또 아무리 세레머니를 빨리 하고 돌아가려고 했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시간이 지연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정확하게 추가 시간 4분이 되자마자 경기 종료 휘슬을 불었기 때문에 나폴리의 합계 패배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첼시의 합계 4대0, 밀란이 나폴리의 합계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4강에 올랐는데요. 8강 대진 추첨이 이루어지면서 4강 대진 추첨도 함께 이루어졌죠. 레알 마드리드와 첼시의 경기 승자는 맨시티와 바이에른 뮌헨의 승자가 만나게 되는데, 레알 마드리드가 4강에 선착한 가운데 4월 20일 목요일 새벽에 열릴 바이에른 뮌헨과 맨시티의 경기 승자와 맞붙게 됐습니다. 맨시티가 1차전에서 3대0 완승을 거뒀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가운데 레알 마드리드와 맨시티의 대결이 펼쳐질지, 아니면 바이에른 뮌헨이 막판 저력으로 또 유럽 대항전 강호들의 경기가 펼쳐질지 궁금해지는 상황이고요. 밀란은 인테르와 벤피카의 승자와 경기하게 됩니다. 인테르가 벤피카 원정에서 2대0으로 승리하면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기 때문에 4강에서 밀라노 더비가 펼쳐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결승전은 현지 시간으로 6월 10일, 한국 시간으로 6월 11일 새벽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튀르키예 무대를 통해서 유럽 무대에 데뷔했고, 그리고 나폴리에 와서 이 튀르키예로 돌아가 챔스 결승전을 치르고자 했던 김민재 선수의 꿈은 아쉽게도 무산이 됐습니다. 무엇보다 이 경기를 뛰지도 못하고 관중석에서 경기를 지켜보면서 팀원들을 돕지 못한 김민재 선수의 마음이 굉장히 아쉬울 것 같은데요. 이제 나폴리의 남은 미션은 세리에 33년 만에 우승의 쐐기를 받고 확정을 하는 것입니다. 나폴리의 다음 경기는 한국 시간으로 4월 24일 월요일 새벽 3시 45분에 킥오프하는 유벤투스와의 31라운드 경기인데요. 원정 경기입니다. 유벤투스가 이제 최근 회계장부 조작 문제로 승점 15점 삭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후반기에 저력을 보이고 좋은 경기력과 성적을 보이면서 유럽 대항전 진출권까지 끌어올라오고 있거든요. 나폴리가 이 챔스 탈락이라는 정신적인 타격과 최근의 체력적인 어려움 속에서 이 유벤투스 원정을 어떻게 치르게 될지, 무엇보다 이번 경기 뛸 수 없었던 확실하게 체력을 비축한 김민재 선수가 유벤투스를 상대로 어떤 경기를 펼칠지 궁금해지고요. 나폴리가 이제 우승을 위한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는데요. 4월 내 우승 확정은 어렵겠지만 이 살레르니타나와의 홈 경기까지 이제 유벤투스전과 더불어 승리를 한다면 5월 초에는 우승을 확정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쉽게도 김민재 선수의 챔피언스리그 도전은 여기서 멈췄지만 나폴리의 역사적인 우승을 언제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지 김민재 선수의 남은 시즌 활약상도 한준TV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